자, 그러면 이제는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됐을 경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면이 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죠.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달력을 보면 자, 4월 4일에 이제 파면 선고, 딱 선고문을 읽는 순간 그 시점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60일을 계산을 하면 6월 3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시기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언론들은 저 2주 조금 안 되는 한 12일 정도 되는 날 중에 굳이 대선을 잡는다 그러면 3일을 다 꼽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날들은 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네. 60일 딱 채워서 60일 후로 정했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워낙 촉박하거든요, 기간 자체가. 네네. 각 당은 경선을 해야 되고, 또 과거 같으면 넉 달 정도는 이제 그 선거 기간이 이제 선거운동 시간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뽑는데 60일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시간을 주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건데, 만약에 뭐 며칠이라도 당긴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이제 논쟁의 소지가 될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60일 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저는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저희 당은 그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국면이 바뀌게 된다면 저는 그야말로 그것은 그때부터는 우리 글로벌 선진국 대한민국의 21세기 미래를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 구도가 이제 선명해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건 어느 쪽이건 평가가 이제 끝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는 국면이 열리게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공감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분위기로 급속하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를 우리 국민들이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온 국민의 여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쪽으로 이제 쏠릴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작년 총선을 떠올려 보면 그때도 국민의힘은 그때 2조 심판론을 내세웠었죠. 네. 이재명과 대표와 조국 네.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나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승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비전과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지, 만약에 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왜 조기 대선이 열렸는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어떻게 재발 방지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 책임 있는 정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 뭔가 결국 이재명 대표 하나 물고 늘어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라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낼 경우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공감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작년 총선 때 증명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과 같이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보여드릴 겁니다. 네.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 작년 총선은 이재명 대표 조국 그에 대한 심판 앞서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작동한 거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전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4월 4일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될 경우와 인용돼서 파면될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똑같이 저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인용될 경우에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6월 3일이 또 어떤 날이냐면요. 어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2심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변론 종결을 바로 6월 3일로 정했습니다. 통상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를 감안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2심 재판, 글쎄요, 7월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선고는 이미 끝난 뒤가 되겠죠. 사실 그 이외에 이재명 대표와 다른 재판들도 선거 전에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요, 탄핵이 인용된다면 곧바로 대선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르면 선고 당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가도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비명계의 경선 도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지금 누가 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의미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대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극체제라는 말 싫어하시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로 빨리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준 국민과 당의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이 많죠. 그렇지만 민주당은 공당이죠. 경선 과정에는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각자의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보들이 이번 경선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당과 국민들이 선택한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다음 대선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에 하나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한다면 민주당은 재빠르게 신속하게 대선 모드에 돌입하겠지만 국민의힘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인용됐을 경우에 몰아칠 수 있는 이 실망한 지지자들을 다독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대권 잠룡들은 본인 갈 길을 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민주당보다는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일단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재명 대표로 후보가 정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8대 0으로 뭐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 나가야 될 선거 방향과 그리고 만약에 뭐 다른 파면이 된다고 해도 한두 분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때 선거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압도적인 1위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꼽히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2, 3, 4, 5등 정도는 다 항상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다양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왼쪽에 있어서 한동훈, 뭐 오세훈 이런 인물들로부터 오른쪽에 홍준표, 김문수 이런 분들이 공정한 경선 룰 아래에서 공정하게 경선을 펼친다면 그 자체로서도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이쪽으로 넘어오실 가능성들이 있고 그리고 보수층은 오히려 집결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강성 보수들은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국민의힘이 실망을 하고 떠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을 때 보수층은 완전히 단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층이 단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래픽으로 보셨지만 잠룡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과 2달이 안 되는 시간 안에 그 여권 잠룡들이 서로의 입장을 다 정리하고 한 명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만큼 정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지도 저는 궁금한데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 2018년 때도 경선이 한 달 안에 끝났습니다. 네. 경선이 이루어지면 이제 후보 중심으로 단결이 되는 것이고요. 네. 왜 반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1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대선 주자로 나설 만한 그런 사람인가 자질과 도덕성과 수많은 말 바꾸기 무엇보다도 지금 그 받고 있는 중대한 범죄 혐의들, 국기를 흔드는 범죄들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노골적인 친중 행보. 지금 세계 질서가 이렇게 재편되고 있는데 친중 또 친북 성향을 보이는 그런 세력한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기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인 것이거든요. 네. 그런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진영이 하나로 뭉칠 것이다라는 그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까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반론의 기회를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당을 이야기할 때 항상 친중 친북이 아직도 나오는 게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마치 저희는 미국과의 관계를 좀 등한시하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만 중요시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시는데 저희는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한 번도 등한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항상 뭔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영리하게 좀 양쪽의 입장도 다 들어보고 중국과는 왜냐하면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을 너무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왜 친중 친북 행보인지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이미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네. 계신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